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기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쉬러 가셔가지고 이 1급 엑셀 작업 파일 4장 출제형 02 폴더로 들어가시면 출제형 02 빼기 1을 여시면 자, 오늘 할 것은 메이커로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분석 문제 3번의 분석 작업에서 문제 2번으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메이커로는 뭔지부터 설명드리면요. 자, 1년의 작업을 기록했다가 메이커로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만들어진 메이커를 할당 지정하면 지정 후 해당 단추나 도형을 클릭하시면요. 실행되는 거예요. 요 여러 작업을 한 번만에 실행하는 거죠. 저걸 나중에 이제 우리 요 메이커로는 나중에 작업할 건데요. 그 특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범위에 맞게 그릴 때는 Alt키 나있을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리기 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Alt키를 어떻게 쓰는지. 자, 지금은 여러분들 메이크로보다는 분석 작업 2번 문제에 나오는 분석 기능을 5가지, 총 6가지죠. 데이터 표 기능, 통합, 정렬, 부분합, 시나리오, 이 목표 값총 6개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잘 나왔던 부분이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하고 통합, 그다음에 부분합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잘 나왔어요. 음. 자, 그래서 우선 책에 보시면요. 부분합부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합은 무슨 기능이냐면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기능이에요. 이 그룹별로 묶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정렬입니다. 정렬을 하고 이제 부분합을 실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렬에 관련된 기능을 설명드리면요. 정렬은 재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때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름 차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처음 아닙니까? 오름 차순일 때는 여러분들 한글 같은 경우는 기역부터 히읗, 그 다음에 영어는 알파벳 순이거든요. A 소문자에부터 대문자 G.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9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과거에서 최근입니다. 과거에서 최근. 반대가 내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용자 지정 목록은 많은 거냐면 사용자가 여러분들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하고자 할 때 등록하고 쓰는 게 사용자 정의 목록입니다. 사용 지정 목록 정렬이에요. 자, 일단은 정렬은 행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기본적 형태고요. 방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 문제로. 이거는 제가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제가 책 소스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렬 기준이 셀 값은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어, 셀 색과 글꼴 색, 족구문 서식 아이콘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요 3가지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오거든요. 이거 정렬이 불가능하고 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아이콘도 그렇고 위에 표시 아래쪽 표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 때문에 잠시 언급. 실기는 여러분들 정렬을 하는데 셀색, 글꼴색 이렇게 정렬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책 보시면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두 번째 하절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럼 표안에 두시고, 표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렬이 있어요. 야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 설정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정렬 기준, 이게 뭐냐면요. 그, 요 위에 필드명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눌러보시면 필드명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요것은 기본 정렬 방향이 행방향이 밑으로. 자, 그럼 잠시 옵션을 눌러요. 옵션. 옵션 누르면 방향이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은 열방향으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기본은 행방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눌리고요. 그럼 정렬 기준은 이거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필드명을 선택해서 정렬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요 의미하고 요 의미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특정 필드를 선택했을 때, 그 밑에 값으로 정렬할 거냐, 셀 값. 색깔이 들어가면 셀 색 혹은 글꼴색으로 정렬할 거냐. 그런 종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눌려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합은 셀 값입니다. 밑에 있는 입력된 값으로 정렬하는 거고요. 이것은 색깔이 들어갈 경우 여러분들 잠시 눌려볼게요. 셀 색. 그러면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색깔 들어간 것을 우선으로 위에 표시하고 없는 것을 밑에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은요. 오름, 내림 이런 메뉴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셀 값일 경우만 이게 나오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 위에 보시면 제목행인데 제목행은 정렬해서 제외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돼요. 체크를 해제하면 이 머리 제목행도 정렬에 포함됩니다. 시험장에서 야는 반드시 체크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은 체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렬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요.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기존 추가 늘리면 계속 늘리면 이게 64개까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 1차 정렬, 약 2차 정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울 때는 기존 삭제 눌리면 지워지죠. 이렇게. 자, 간략한 필기에 나올 만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오 되어 있죠. 학과 선택하고, 기능은 쉬워요. 학과 선택하고 셀 값으로 정렬할 거고요. 오름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경영, 유아, 정보 이렇게 정렬됐습니다. 그래놓고 부분합에 들어가요. 자, 그럼 부분합에 들어가면 두 번째인데요. 정렬부터 반드시 하고 부분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딱 세 가지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룹하라면. 야는 정렬했던 게 그룹입니다. 왜? 정렬한 이유가 묶으려고. 학과별로 묶어서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문제 보시면 학과 별 돼 있잖아요. 묶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여러분들 학계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죠. 함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할 건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구할 거냐면요. 학계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구하겠다. 묶어가지고. 학계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딱 눌리고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한 개 더 있어요.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도 구하라. 그래서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학과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함수를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이 또 바뀌죠. 학계에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우리 계산할 항목인 요 세 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 필기 시험에도 나오지만 실기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해제합니다. 왜 해제해야 됩니까?
해제하는 이유가요. 체크돼 있으면 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전 부분은 이체하죠. 지금 최대값도 출력돼야 되고 두 번째 구할 평균도 출력돼야 되거든요. 근데 체크되고 두 번째 함수하면 첫 번째 최대값은 없어지고 두 번째 어떤 함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해요. 해제하면 이전 부분합이 유지되더라. 그 때문에 해제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하면 뭐 쉽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표안에 두고 표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옆에 개요 그룹 안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과로 돼 있으니까 손댈 건 없어요. 학과 별로 묶어라 그 말이거든요. 함수는 최대라고 바꾸십시오. 왜? 저 최대값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계의 최대값이죠. 학계는 우연찮게 체크돼 있어요. 근데 딴 거는 체크돼 있으면 안 돼요. 이하면 구할 거니까. 그리고 확인 눌립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학과별로 묶어서 최대값이 나왔는데 뭐에 대한 최대값만 나와야 됩니까? 학계.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용은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한 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학과는 맞고요. 함수가 바뀝니다.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학계는 구할 거 아니니까 해제하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세 개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야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두 번째 구한 평균은 위에 올라갑니다. 요 세 개만 나와줘야 되겠죠? 합계는 평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최대하고 평균 이렇게 나오면 답이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부분합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자, 실패했어. 그룹 함수 계산 항목을 잘못 지정했다든지 여러분들 새로운 값 대치 체크 해제를 모르고 안 했다든지 그러면 부분합을 실행해서 부분합 대화 상자 안에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밑에 모두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표 안에 두고 부분합을 한 번 더 실행하시고요. 모두 제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기능이 한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복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났어요. 부분합은 이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하게 드린 데 있죠? 요겁니다. 뭐냐면 정렬 단독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기출에서. 기출 문제에서 정렬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소리죠. 오른쪽으로. 지금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했잖아요. 행방향으로 정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좀 쓰겠습니다.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표 안에 두고 정렬을 눌리는 게 아니고 특정 범위가 제시됩니다. 거기 이제 제가 문제를 기출 유형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요 소스가 쓴다면 C3부터 E12 이렇게 딱 영역이 딱 주어져요. 요 부분만 정렬할 건데 그러면 C3부터 여러분들 E12거든요. 노란색 잠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데이터만 정렬해라. 그런데 요 필드명 있잖아요.
이 아들이 정렬될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필드들이 움직이면 요 범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름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숫자 데이터가 같이 움직여요. 그럼 열 방향은 요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오름 순서로 정렬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요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 밑으로가 아니에요. 밑으로 정렬하면 요 필드명이 위치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요 데이터만 바뀌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범위가 이렇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열 방향으로 정렬을 지정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제시했던 범위를 잡고 그다음에 정렬 메뉴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이거든요. 옵션 단추를 먼저 눌려야 돼요. 왜? 방향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에 방향 아래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옵션을 먼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행 아래에 보면 행 3을 선택하면 되는데 요거는 화면 띄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자로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요까지 먼저 하고 요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범위를 잡아볼까요? C3부터 E12 잡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로 막대용으로 나오면 야가 행 방향으로 정렬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옵션을 눌러가지고 방향 아래에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죠. 야 옵션을 바꿉니다. 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이 글자가 확인 눌리면 행이라고 되겠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아, 행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 요 행들을 번호를 선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필드명은 어느 행이 입력돼 있어요? 3. 행 3에 있는 요 데이터를 정렬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렬 기준 보면 행 3, 행 4 이렇게 돼 있어요. 행 3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거 3에 입력돼 있다고. 자, 이것을 셀 값은 맞고요. 오름차순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손댈 거 없습니다. 내리면 요건 바꿀 수 있는데 요것만 잘 선택하면 돼요. 요 필드명이 어느 행 입력돼 있는지만 번호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보세요. 바뀌었죠? 응, 이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오름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여기 열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해주면 끝이다. 이거죠.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해본 분들은 또 좀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열 방향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기능이 137페이지입니다. 이 목표값 찾기는 시험에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분석 기능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소스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를 엽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때. 이 말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호빵, 호빵보다 풀빵이죠. 풀빵을 팔아서 100만 좀 심했고요.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수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풀빵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대 비용이 있겠죠, 그죠? 뭐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죠? 팥도 사야 되고, 그죠? 그런 부대 비용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올리고 싶다.
근데 풀빵은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빵을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100개를 팔았다면 100개를 팔았을 경우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풀빵을 100개가 아니고 풀빵을 팔아서 수익이 수익이 2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몇 개, 풀빵 몇 개. 근데 이 수익이라는 셀을 주소 안에는 수식이 들어있다 보니까 야가 10만 원이 들어있는 요 셀 주소 안에는요 여기는 수식으로 작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요 기능이 되려면. 그래서 나중에 목표값 찾기를 실행하면 수익세를 선택하라 라고 뜹니다. 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지정해야 됩니다. 요때는 결과설 주소 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수식들이 있죠. 요 값이 뭐가 돼서 풀빵을 팔았을 때 여러분들 어 100개 파는 거 아닙니까? 요 100개라는 이 주소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일정한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값을 바꿀 셀로 선택할 주소가 보면 돼요. 값을 바꿀 셀. 그 다음에 수익 10만 원이라고 나온 셀은, 입력된 셀은요, 얘는 수식이 들리죠. 수식셀입니다. 요 수식셀. 그러면 여러분들, 야가 20만 원이 되려면 야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2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직접 20만이라는 금액은 요 기능에서는 찾는 값 자리에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셀, 값, 그죠? 또 셀 돼 있잖아요. 요 찾는 값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기능은요, 뭐 선행 작업이 없고 아무데나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예측 그룹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가상 분석 기능이. 가상 분석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시나리오가 있고 이 목표값 찾기가 있고 데이터표. 요서 시험에 단골인 기능은 요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지금은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창이 뜨죠? 요 상태에서. 자, 문제 보면 이 지정하는 부분이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볼까요? 순이익의 평균 I9가 I9셀은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9,300이라는 이 금액이 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순이익을 6만 5천 원 정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 값이 되려면 뭐가 궁금한 거냐면요. 연평균 성장률이 이 안은 몇 퍼센트로 바뀌겠느냐 이겁니다. 순서대로 가볼까요? I9가 찍고요. 주의셀 I9.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은 여러분들 6만 5천 원 치면 돼요. 쉼표는 넣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뭡니까?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연평균 성장률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주소에 있는 값이 이기 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 눌리면 결과가 딱 바뀌면서 8% 했던 것이 잘 보세요. 확인. 12%가 되면 6만 5천 원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 대신에 요 값을 바꿀 셀인 변수 셀 있죠. 이 주소는 이 수식에 연관이 있어야 돼요.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얘는 안 바뀝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럼 순서대로 가면 이거죠. 아이고가 6만 5천 원이 되려면 70일은 어떻게 바뀌겠느냐.
근데 기능은 주소를 찍으면요. 기본 주소 형식이 고정된 주소 찍히거든요. 원래 그래, 엑셀이. 기능에서 주소 찍으면 다 절대 참조가 돼.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얘가 절대 참조가 들어. 그래서 요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끝이다 이거죠. 이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내죠. 왜? 좀 쉬우니까. 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운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배우지. 자, 그다음 넘기시가지고 또 통합 기능. 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130페이지. 출제 유형 02 빼기 3을. 통합은 왜 시험에 잘 내냐면요. 당연한 말이지만 회사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내는 거야. 통합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럼 표를 여러 개를 함수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출력해 주더라 이겁니다. 화면에. 그리고 문제 파악하실 때는요,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통합 기능을 띄우면요, 표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함수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 문제 보면요, 표가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이 표 세 개를 통합 기능을 써가지고 집계를 할 건데 어떤 걸 써가지고요? 함수는 합계를 써가지고 문제 보면 합계를 표4의 G5부터 I8령까지 계산하라 이거죠. 요 결과 이게 출력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함수 쓰기가 좀 곤란한 이유가요. 여러분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합계를 낸다면 썸을 써가지고 뭐 식 주소 찍고 식을 넣으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 순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표는 컴퓨터 정보과 밑에 요하교육과잖아요. 야는 컴퓨터 깨니까. 그러면 함수 쓰기에는 조금 난해. 어떤 일정 규칙이 없으니까. 그때는 알아서 우리가 통합계산 쓰면 야들이요. 컴퓨터 전문가만 야 찾아가지고 요 숫자를 갖고 와요. 이것을 인식해서. 요하교육과면 야들이 찾아가지고 요 찾아가지고 골라와가지고 계산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소리죠. 그럼 작업하는 방법이 첫 번째 여러분들 집계할 표 요거거든요. 근데 계산할 부분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결과 나올 요 부분 잡으면 안 되고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여기 1번. 그리고 통합 기능이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통합은 데이터 탭에 있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통합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볼까요? 그러면 통합창이 뜹니다. 함수는 여기서 선택하는 거고요.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합계가 돼 있죠. 참조는 뭐 하는 거냐? 표를 추가하는 거야. 표를 몇 개? 세 개. 자, 추가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 1부터 추가하실 때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타이틀 글자는 안 들어가고요. 첫 행과 왼쪽 열, 야를 다 포함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A4부터 D8 잡고 추가. 한 개가 추가됐죠. 블록 잡혀 있으니까 잡으면 지워지거든요. 두 번째 표 A21부터 표를 다 잡아주세요. 추가. 한 개 더 남았죠? 세 번째 표도 다 잡고 추가. 그리고 여러분들 첫 행과 왼쪽 열을 꼭 체크하세요. 이 체크한 이유는요. 엑셀이 요 첫 행과 왼쪽 열을 인식해서 골라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금 체크 안 하는 것도 제가 공부하다가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배치가 같을 경우, 음, 요 순서가 같을 경우. 그럴 때는, 첫 행은 안 같고, 요것이 같을 경우는 첫 행만 체크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뭐, 같든 안 같든 두 개 다 체크해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 요 옆에 원본 데이터 연결은 요것은 어떨 때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 표들이 동일 시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시트에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실무에서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각 시트 안에 표가 만들었을 때는 요것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고 동일 시트에 표가 들어가 있으면 추가할 표가 이거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표들이 내용이 바뀌면 집계했던 표 데이터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쓰는 거예요.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게 있어. 지금은 아닙니다. 확인. 체크하지 말고 확인. 이 끝이에요. 음. 그런데 이것만 하고 갈 수는 없죠. 지금은 이렇게 됐는지 보시고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통합 기능에서 기출 유형, 통합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통합에서 출제된 기출 유형 세 가지. 패턴 1, 출제 1이라 앞뒤고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출제 1은 동일 시트 우리 교재입니다. 해봤고요. 출제 2는 동일 시트는 아니고 다른 시트. 근데 이거 똑같아요, 작업은. 다시 시트를 늘려서 표 범위를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을 하면 이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3번 해보. 출제 3. 다른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고요. 표 1에서 표 3 데이터가 변경 시 집계한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 반영되도록 이하가 키워. 그럼 이 데이터가 바뀌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 데이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통합기록 또 할까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알파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0점이 되거든요. 작업이 틀려서 0점이 아니고 요것 때문에 뭔가 있어요. 중요한 게 남아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작업하기 위해서 잠시 또 재따라 해볼까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더하기 아이콘 있죠? 시트 추가나 아이콘이거든요. 추가나 아이콘. 한 네 번 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시트가 네 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이것만 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합 1에 가서 복사 좀 할게요. A3부터 D8, 표 1 다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Shift 1에 가서 A1은 돼 있죠. 지금 엔터만 치세요. 붙여놓고. 다시 갑니다. 통합 빼기 1시트 가서 요번에는 표 1을 다 잡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시트 2에 가서 A1은 돼 있으니까 엔터만 치세요. 또 갑니다. 통합 1. 표 3을 또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요번에는 시트 3에 가서 엔터 칩니다. 마지막. 집계할 표도 좀 복사할게요. 표 4를 복사해서 블록 잡고 복사하세요. 그 다음 시트 4에 가서 A1 돼 있죠. 엔터.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잠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공간이 너비가 좁아가지고 글자가 좀 벗어나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시트 4가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럼 Shift 키 눌리고 Shift 1을 클릭하세요. 그럼 그룹이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룹이 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룹. 그래서 왜 갑자기 그룹 하는 겁니까? 아, 동시 작업 좀 하려고. 자, 네 개가 그룹 활성 작업하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여러분들 A, B 사이의 경계선에 가서 우리 자동 더블 클릭 해봤잖아요. 요렇게 나올 때. 자, 따닥 하면 자동 요 너비가 맞춰지죠? 그럼 여기 다 된 거예요. 음. 해제할 때는 아무 시트
통합 1을 클릭합니다.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트에 가도 다 맞춰져 있고, 2, 3, 그죠? 음. 자,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룹이 풀려야 돼요. 요 위에 보면 그룹이란 말이 없어야 되고죠. 아무 시고 다른 시트를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책하고 똑같이 갈 건데요. 단지 요겁니다. 학계 똑같이 구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책 문제와 동일,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첫 행과 왼쪽 열, 시트 4에 가서 범위를 잡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 클릭, 학계 그대로 구하겠습니다. 참조에 커서 두시고, 옆 시트 1을 클릭합니다. 시트 1. 이제 범위 잡아 가야 되죠? 자, 여러분들 A2부터 어디까지? A2부터 표 범위를 다 잡을까요? A2부터 D6. 요 A1은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추가. 자, 그 다음에 시트 2를 클릭하면 참조로 똑같은 위치다 보니까 범위가 잡혀 있어요. 가볼까요? 시트 2 잡혀 있네. 우리가 안 잡아도 돼. 위치가 동일하면 이동하면 그 범위가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냥 추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추가할 때 보시면 여기 시트 2라고 밖에 있잖아요. 시트 2는. 그다음에 요 중간에 느낌표가 왜 들어가냐면 엑셀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다른 시트를 사용자가 참조할 경우는 부분 기호로 느낌표 넣어줍니다. 이 느낌표는 이 사용자는 다른 시트 범위를 참조했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시트 3에 가서 범위 잡혀 있죠? 시트 1은 밖에 있잖아요. 추가.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 문제가 자동 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 확인 누르면, 나는 너무 잘했어 하면서 요 해놓고 거뭇하게 제출합니다. 이게 분석 작업 문제에서 2번 문제로 나왔는데 10점이 날라가요. 지금 뭐가 틀린 겁니까? 똑같구만.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다. 보세요. 시트 3에 가세요. 우리 아까 열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D열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트 4는 E열로 밀렸죠. 그럼 엑셀은 채점기는요, 여기까지 인식합니다. 요 범위만 검사합니다. 그러면 전공 인정이 누락돼 있잖아요. 채점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A와 B 사이 보면 글자가 걸쳐 있으면서 쓸데없는 B열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A와 B 사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알고 봤더만 야가 원인입니다. 야하고 쑥 들어가 있는. 이 B에 있는 B열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B열을 선택하고 우클릭, 삭제, 요렇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파가 뭐였냐면요. 요거 B열이 하나 추가되어 있거든요. B에 있는 열을 반드시 삭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거를 안 주는 바람에 0점이 됐죠. 그래서 수험생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뭐가 틀린 겁니까? 억울합니다. 물어봤더니 안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해봤는데 우리 진짜 바뀌는지 볼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만약에 컴퓨터 정보과 학기니까 요 금액이었는데 시트에 가서 우리 18,000원을 28,000원으로 고친다면 저기도 만 원이 올라가겠죠. 우리 만 원 더 했으니까. 28,000원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엔터. 그럼 집계했던 표도 밖에 있느냐? 밖에 있어야 되죠. 왜? 연결돼 있으니까. 밖에 있는. 아까 31,520원이었거든요. 이것이 회사에 쓰는 거예요. 그죠? 계속 업데이트 다 또 지우고 또 할 겁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쓰더라 이거죠. 어떻게 쓰더라? 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뭐 표가 위치가 틀리면 BL이 꼭 BL이 아니죠. 단열일 수도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기는 이거 참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소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닫기 하시고요. 출제위원 고기 빼기 4를 여신됩니다. 데이터 표기는 뭐냐 이거죠. 데이터 표기는 여러분들 수식의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똑같은 요 수식을 좀 쓸 겁니다. 써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수행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데이터 표기능은 왼쪽이나 위쪽에 표가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표가 두 개 나온다는 소리죠. 이거 왜 두 개 나오냐면요. 여기에 문제 보시면 데이터 표기능을 이용해서 상환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까지만 해석하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표예요. 위에 요것은 상환기간에 대한 변수값이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1년의 이자의 연이율 값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요 안에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냐면요. 월납부액을 계산해냈어요. 근데 월납부액 계산식도 주어지지 않고 단지 데이터 표기능을 쓰라고만 적혀있어요. 그 이유가 왼쪽이나 위쪽에 그 계산식이 작성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말이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힌트거든요. 거기 월납부액 주소에 한번 볼까요? 요거 말고 요건 없으니까. 그거 가면 제가 더블 클릭 해볼까요? 게임티라는 재봉함수거든요. 야가 들어가 있어요. 야는 사실은 대출했을 때나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돈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이 사람 1억을 빌려서 연이율 10%, 60개월 만에 상환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씩 갚아야 되냐면요. 212만 4,704원씩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개월 수를 조금 바꿔서 이 변화와 이 변화에 따라서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활용을 좀 해요. 그럼 이 수식을 이 표로 갖고 와서 단지 색깔 넣어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제가 노란색 넣어요. 연이율 변수값은 제가 그냥 초록색 넣어요. 초록.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여러분들 원본표에 계산된 식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연이율은 이거고요. 색깔 요거죠. 그 다음에 상기간이 여기 위에 그죠? 노란 색깔이는 그죠? 그 다음에 연이율은 요거죠. 그러면 이 주소와 이 주소를 바꿔가지고 이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명 치환하는 겁니다. 바깥이. 요 수식은 그대로 쓰는데 단지 이 주소와 이 주소 값을 이걸로 넣겠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할 때 이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표를 만들 수는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 표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파악할 것이 뭐냐면요. 문제 보면 수익셀 주소를 파악한 이유가 우리가 표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뭐뭐 변동에 따른 뭐뭇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가면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갖고 오느냐?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주소에 가져오면 돼요. 그럼 이 수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는 위에 있는 변수를 우리는 행변수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열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니, 요 열방향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열변수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표기능은
사행에 다 입력돼 있대서 행변수. 이 이자는 F열에 입력돼 있죠. 그래서 열변수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입력 방향을 따지면 행방향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열의 열변수. 행에 다 모였기 때문에 행변수랍니다. 그 교차한 부분이 요 주소거든요. 그 갖고 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넌을 넣고 마우스로 수식 셀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근데 출판사 교재에서는 이제 저자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교수법이 있겠죠, 그죠? 야를 통째로 복사해서 집어넣는 분도 계시고, 이 꼴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넣기 편해요. 넣고. 여러분들 수식이 들어있는 수 찍어주세요. 이 수식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찍고 엔터. 갖고 왔잖아요. 이게 편하거든요. 음. 이 수식을 인식합니다. 그럼 표기능을 딱 쓰면요. 우리가 나중에 표기능을 누르면 요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행 입력셀, 열 입력셀. 그럼 여기는 어떤 주소를 찍어야 되냐면요. 위쪽에 있는 변수값이 행변수거든요. 근데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줘요. 상환기간. 그러면 C5 주소거든요. 상환기간이 지금 C5잖아요. 그죠? 요거. 얘를 탁 찍어주면 표 기능이, 엑셀이 이제 기능을 수행할 건데요. C5 셀 주소를 대신해서 위에 있는 변수 입력된 셀 주소가 들어가서 똑같이 계산하더라 이거죠. 음. 반대로 열은 왼쪽에 있는 게 열 변수거든요. 열 왼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 그게 연이율이거든요. 연이율 주소 C4를 찍어주면 똑같이 C4 주소를 대신해서 왼쪽에 있는 주소가 변수값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여러분들 뭘 찍을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데이터 표 기능 들어가기 전에 이 수식을 기준으로 갖고 온 수식 기준으로 다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수 값하고 수식이 포함되어 버리죠. 그리고 요까지가 선행 작업이고요.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을 수행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가상 분석이라는 또 아이콘 하나 있거든요. 눌리면 데이터 표가 있어요. 행 입력서를 찍어라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어느 찍어야 되냐면 요 주소를 찍는 게 아니고 이 수식 사이에 있던 원본 주소. 자, 니 좀 나가라. 내가 좀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 이제 제가 이 주소를 찍기 위해서 상황기한 주소를 찍어주세요. CO. 그러면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들어가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열입력 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연이율. 이 주소, 원본 주소는 이하죠. 그래서 열입력 셀은 C4. 그리고 확인 눌리면 똑같이 계산됩니다. 확인 눌려놓고. 여러분들 샵이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거 G열부터 혹시 나온다면 여러분들 G열부터 어디까지 L까지 잡고 요 아무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 너비가 되거든요. 여기 결과입니다. 의사는 한번 1억을 빌렸을 때 3% 연이율, 이전은 완전 싸죠. 근데 1년 만에 안 갚겠다. 1억 빌렸을 때 한 달에 얼마씩 갚았는데요? 800만 원 넘죠. 근데 84개월로 분할하면 13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요게 어떤 주소를 찍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전에 주의사일 주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죠. 항상 끝에 뭐뭇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에 만드는 표가 하면 이 수식이 들어가 있어. 그걸 갖고 오는 작업이 중요하죠. 이 작업이 돼야지만 이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5페이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문제가 풀 건데요. 요거 닫고 시나리오는 좀처럼 잘 안 나와요. 일단은 그 출제 유형 공이 빼기 5를 여시고요. 자,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어떤 기능이냐면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입니다. 야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야를 알고 싶은 거고 시나리오는 야를 입력해서 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상값을 봐. 그럼 호빵을 말고 풀빵을 100개 팔면 얼마 남을 것이냐. 그 다음에 풀빵을 200개 팔 때는 얼마 남을 것이냐. 그럼 이 변수값을 입력해서 이익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작업 순서가요. 문제 속에서 변수 셀과 결과 셀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변수 셀의 힌트가요. 변경 셀인데요. 지하 들어가면 뭐뭐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 나오는. 그게 바뀌는 경우니까 변수죠. 거기 문제 잠시 보시면요. 어, 순이익 H17이 변동되는 경우죠. 다음과 같이.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나리오 만들 거거든요. 밑에 보면 시나리오 1 보시면요. 순이익률이 30%로 바뀔 경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H17이 변수셀 주소고요. 그럼 바뀔 때 뭘 알고 싶은 거냐면요. 순이익 합계에 대한 변동 신화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야를 알고 싶은 거죠. 야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거죠. 야가 결과선입니다. 그래서 H15가 결과선을 줬어요.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이름 정의가 뭐냐면요.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게 이름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할 경우는요. 이름 상자는 어느 곳이냐면요.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요게 막바로 클릭해서 이름을 치고 엔터 치면 돼요. 그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할 겁니다. 주로 이름 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트 간에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하는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결과로 나중에 시나리오 보고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주소가 표시되면 이 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름을 표시하면 이 아가 순이익률 변수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거고 원래는 실무에서는요. 계산을 위해서 이름을 정의를 많이 시킵니다. 지금은 뭐 이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이름 정의할 때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 주소를 잘못했다라면 이름 관리자 가서 지우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수식태로 갑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악이 됐으면, 자,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두고 가도 관계없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면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시나리오 이름을 쳐야 됩니다. 그 전에 잠시 취소하시고, 제가 중요한 걸 안 할 뻔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름 정의부터 해야 되죠. 이름 정의. 이거는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이름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줄에 보면 H15셀에 가서, 여기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블럭이 잡히죠? 여기에 클릭해서 순이 합계라고 치면 돼요. 이름 정의할 때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H17셀에 두고 여러분들 이름 상자를 여기에는 여러분들 순이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이름 정의가 잘 됐다면 눌러보시면 여기 이름 목록 울리는 게 요 화살표거든요. 요 두 개가 나와줘요. 그리고 이름 정의하다가 오타가 났거나 잘못했다 이러면요. 지우는 방법은 수식 탭에 가서 여기에 이름 관리자가 있죠. 야를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이름. 만약 순이익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순이익률이 아니고 이형으로 적었다. 율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선택해서 지울 때는 삭제. 눌리면 진짜 지우겠느냐? 지울 거. 확인. 닫기. 그러면 순이익률 정했던 주소로 다시 가면 주소로 바뀌어 있어. 지워진 거거든요. 다시 클릭해서 순이익률이라고 다시 정의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름 정의가 끝났으면, 여기까지 끝났으면요. 이제 시나리오 작업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시나리오 1 옆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순이익 띄우고 인상. 변경 셀이 변수 셀이거든요. 우리 뭐가 바뀔 경우입니까? H17이죠. 야 아니면 블록 잡아서 주소를 바꿔주면 되죠. 요걸로. 야가 바뀔 경우. 자 그럼 요 주소를 찍고 찍혔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뭐 시나리오 값창이 뜨는데 이 창이 무슨 창이냐면 변수 값을 입력한 창. 그러면 요게 30% 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눌리면 이거 만들어지고 다시 새 창이 뜹니다. 뜨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이익이나 변경세를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확인 눌리면 두 번째 변수값을 요구합니다. 어떤 20%. 자, 이제 더 이상 만들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확인. 그럼 시나리오 관리자 창으로 되돌아옵니다. 두 개가 만들어졌죠. 쌤, 제가요, 잘못했는데요. 그럴 때 수정하는 방법, 편집. 눌리면, 오타 났으면 바꾸고요. 변수 주소 잘못 있으면 요거 바꾸고. 값을 잘못 입력했으면 확인 눌려서 여기서 값을 바꾸면 됩니다. 확인. 이러면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남았어요. 이제 요약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약 보고서 만들면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지고 요 앞에 만들어집니다. 현재 시트 앞에. 왼쪽에. 그러면 요약 버튼을 클릭. 요약 보고서 만드는 거야. 요때 결과수요. H15가 맞아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또 여기 여러분들 이름 정의 잘 되는 뭘 세 가지 파악해야 되냐면요. 이름 정의 오타가 없는지, 시나리오 이름 오타가 없는지, 변수값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야 나와서 바뀔 거니까. 요 세 가지를 나온다면 봐야 돼요. 요 값은 원래 결과값 바뀝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순위 인상했을 때는 당연히 높네요. 이래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요약 보고서 만들 때만 이제서야 요 주소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름 저희를 모르고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 막바로 글자를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야는 이 이름하고 요 결과 값만 확인하는 거고요. 이름 정의했거나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가서 채점기가 확인하거든요. 그럼 이름 정의는 이 시트 가서 확인해요. 여러분들 요게 이름 정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 친다면 시트를 지우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러면 영구 삭제거든요. 삭제 눌리면 지워졌죠. 자, 시나리오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름 정의 안 했으면 가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름 정의가 잘 됐다면 여러분들 가상 분석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가면 살아있죠. 여기서 변수 주소를 잘못 지정했다면 편집 눌려가지고 바꾸면 되죠. 오타가 났다. 이거 바꾸면 돼. 값을 잘못 입력했다면 확인 눌려가지고 값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결과셀 주소를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요약 눌려가지고 이거 바꾸면 되죠. 잘 됐다면 확인하면 또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안 지우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문제 나왔을 경우입니다. 어, 이거 안 지우고 또 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요거 눌려가지고 뭐 편집을 막 하겠죠. 그리고 또 요약 눌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두 개 만들어지죠. 이러면 결정적으로 이것은 10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실격입니다. 왜? 시트 수가 안 맞아요. 채점기는 요 시트 수를 먼저 살리거든요. 음. 만약 기존에 6개 정도 주어진 시트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7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8개가 됩니다. 그럼 채점하지 않고 이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트를 이렇게 눌린다든지 이것을 그대로 제출해 버리면요. 실격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시트는 필요 없는 것은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부로 시트 이름을 바꾼다든지 시험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얘기해가지고요. 기출 요 잠시 문제 따라 유형을 한 개 열어볼게요. 뭐가 들어가 있네. 답안을 잠시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요게 올라가서 완성 파일 가서 답안 한 개 열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시트는 몇 개 나오냐면요. 기본 작업 1,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 계산 작업 3개, 분석 작업 1, 4개, 분석 작업 2, 5개. 그 다음에 기타 작업 6개, 7개. 그 다음에 8개. 총 8개 시트로 제시합니다. 그럼 시나리오 나왔다면 9개가 되겠죠? 근데 9개가 되는데 10개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8개는 기본으로 문제 열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함부로 내가 모르고 요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실격됩니다. 그거는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거 닫고 자, 넘기셔가지고요. 자, 몇 페이지냐면은 144페이지.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문장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스는 여러분들 그대로 열릴 거면 저는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완전 정복 공일 문제가 있죠? 여시면 돼요. 그리고 부분합입니다. 했던 문제입니다. 내용은 틀리고. 자, 표 안에 두고 부분합을 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한다? 정렬부터. 표 안에 두고요. 데이터 탭에 가면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요. 정렬은 학과를 첫째 기준으로 오름하고 또 있습니다. 학번을 둘째 기준으로 또 오름해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눌려가지고요.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오름차수 맞죠? 근데 같은 학과일 때는 두 번째 정렬입니다. 기준 추가. 자, 그 다음에 학번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오름차수. 그러면 첫 번째는 학과, 두 번째는 학번. 잘 됐다면요. 오름은 됐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확인. 그럼 학과, 오름으로 같은 학과일 때 보시면요. 학번이 오름이니까 작은 순서대로, 그죠? 내려왔죠. 야, 제일 작죠.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검사하거든요. 한 개씩, 한 개씩.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작은 게 먼저 올라왔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호납 들어갑니다. 부호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룹이 정렬했던 게 그룹인데 여러분 정렬을 두 개 하면요. 그룹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지금은 좀 보시면 학과 별 돼 있잖아요. 학과로 바꿔주시고요. 학과별로 묶어서 출석과 평소 학계부터 구할 겁니다. 학계는 돼 있으니까 총점은 구할 값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뭐 체크하냐면 출석과 평소 체크합니다. 두 개만. 그래놓고 여러분들 확인. 그러면 학계가 요약이거든요. 두 개만 나오면 되고요.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도 말이 없으면 학과 별이에요. 두 번째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최대값을 구할 거고 뭐에 대해서 출석, 평소 체크해 하시고요. 총점만 체크하면 되죠.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 그리고 확인 눌리면 야가 정답이죠. 기능은 여러분들 딱 3, 세번만 연습하시면 다 합니다. 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완전 정복 공인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는 목표값 찾기 또 할 거거든요. 더 닫기 하시고요. 완전 정복 02를 여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기능 막바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안에 이 목표값 찾기. 자, 문제 보시면 요번에는 총 급여액이 G12가 G12 주소 찍고 야 값이 253만 원인데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되려면 치면 되죠. 3. 공이 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00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에 커서 두시고요. 상여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야가 어떻게 많이 궁금하다. 그 말이죠. 야를 찍어주면 돼요. 값을 바꿀 셀에 찍고 B14. G12가 300만 원이 되려면 B14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확인해 볼까요? 되면서 36%가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목표값 찾기였고요. 닫기. 세 번째는 통합기능 해볼까요? 147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공사업을 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각 동일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첫 해인가 왼쪽 열을 포함해서 다 잡을 건데요. 일단은 1월, 2월, 3월에 요거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집계 할 표가 요거죠. 그러면 요 첫 해인가 왼쪽 포함해 다 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능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도구안에. 자, 통합을 눌러주시고요. 클릭. 그러면 함수는 합계가 아니고 요거는 평균이네요. 평균 바꿔주시고 평균. 표는 몇 개냐면 총 3개를 추가할 겁니다. 참조의 커서 두시고. 자, 우리 표 1부터 추가할 건데요. 쌤, 근데 제가요, 할 때, 요서, 제 거꾸로 표 3, 표 2, 표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여기 세 줄이 돼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표 1부터 하겠습니다. 야, 너 첫태인가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 두 번째 표도 다 잡습니다. 추가. 세 번째도 다 잡고 추가. 첫태인가 왼쪽 열 체크하시고요. 야, 나입니다. 확인 눌리면 끝이죠. 이 결과는 평균을 보여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148페이지. 이제 데이터 표기부터 해볼까요? 완전 정보 공사를 엽니다. 자, 이번에는 표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데이터표인데, 원래는 여러분들 요 옆에 행 변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풀 때는 열 변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는 행변수가 없어요. 열변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연이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요거에 따른 뭘 구하라? 월불이금. 요번에는 이자만 바뀌었을 때 구하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월불이금이 들어가면 또 PMT 하면서 들어가 있죠. 자, 이 수식을 어디 갖고 와야 되느냐. 당연히 이게 글자가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갖고 오겠죠, 수험자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내요. 야는 그렇게 안 해.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요게 요 자리에 연이자율이라는 글자가 여기 찍혀 있어. 요.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겨- 그 수식설술 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이긴지 헷갈려하는 거지. 그죠? 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기에 갖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러면 이 갖고 왔다 칩시다. 그럼 수식을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엑셀은요, 변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오른쪽 하고요, 대각선 방향의 왼쪽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되죠. 일단 오른쪽은 비어 있죠. 그런데 비어 있으면 에러 뜹니다. 값이 있어야 돼요. 되려면. 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요가 그러면 얘를 수식을 너네 속에 갖고 오면 우리 범위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수식 들인 주소에서 야는 인식 안 합니다. 이쪽인 거 안 잡혔으니까 이제 행변수 이미 선택할 필요가 없죠. 열 변수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갖고 오되 범위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갖고 한번 갖고 볼까요? 이 3셀에 가서 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B4가 수식이 들어있잖아요. 야를 찍고 엔터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D3부터 이렇게 잡아요. 야, 행 변수가 없을 때. 자, 기능 들어가 볼까요? 다 했으니까 표 기능 들어갑시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가상 분석 가서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은 변수가 없잖아요. 넣을 게 없어요. 뭐만 이것만 바깥이래. 그래서 열 입력셀에 커서두고 이거는 연 이자율 아닙니까? 원본 주소 요거네 요거. 이자율 0% 이거네. 야를 찍어주면 이는 좀 빠지고 우리가 좀 들어가죠. 그 말이죠. 확인 주르륵 여기 결과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만 아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시아리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딱 되시고요. 자, 완전 정복 고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변수셀과 결과셀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럼 문제 보시면 이익률 B14하고 요번에 변수가 두 개요. 불량률이 변동되는 경우죠. 이 두 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변수셀이 요번에 두 개입니다. 결과셀은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매출익 합계에 대한 변동 시나리오. 이거네. 거기 뭐냐면 G14 미안해요. 자, 그러면 두 개, 결과세는 하나, 변수세는 두 개 하겠습니다. 이름 정해라 갑시다. B14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해서 이익률 할 때 리얼이죠. 그 다음에 B15 가서 불량률 여기에 셀 포인트만 두고 이름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불량률 치면 돼요. 오타 나면 안 됩니다. G13에 셀 포인트 두고 이름 상자 한번 클릭. 그리고 이름은 이익할게 치면 됩니다. 엔터. 이름 정의 세 군데에서 이거 눌려보면 세 개가 나오죠. 이거 눌려볼까요? 그럼 그걸로 갑니다. 눌리면 가죠. 맞는지 확인해보면 잘 가네요. 자, 이름 정의 다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아이콘 안에 클릭,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이제 두 개를 만들 건데 똑같이. 자, 첫 번째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책에서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 여기 시작 이름. 변수셀은 변경셀이라 했죠. 두 개입니다. 블럭 잡고 이 두 개를 연달아 드래그. 그러면 잡히죠, 이렇게. B14부터 B15. 잘 잡았다면요. 확인. 요게 이름이 정의된 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소가 나오면 혹시나 진행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0점이에요.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잘 돼 있어. 이익률은 뭘 보고 치냐면요. 시나리오 1 이름 옆에 이익률 30% 있죠. 30%. 30%. 자, 0.3 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더 안 편하겠습니까? 불량률은 2%, 2%. 퍼센트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만드셔야 되겠죠?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죠. 이익 감소. 변경세는 뭐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맞기 때문에 확인. 변수값만 입력하면 되죠. 두 번째 입력할 변수값은 이익률은 20%로, 불량률은 6%. 그리고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잖아요. 확인. 마지막 요약 보고서 하기 위해서 요약 버튼 클릭. 요약 보고서는 결과 셀 요구하죠. 맞네요. 확인. 여기 결과지.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이름 정의 오타, 시나리오 이름 오타 검사, 변수값 맞는지 보고 요거만 검사하시면 잘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할 것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만 나왔어요. 사용자 지정 형식 기용하고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그거 사용 문제 기타 작업의 사용자 정의 폼을 할 거거든요. 코드 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